안녕하세요. 37번째 만남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진이를 기억하십니까? 18번째 글에서 단 일행이 만난 푸른 오리 강변에서 울던 소녀. 지난 초가을 푸른 오리 강변에서 울고 있었던 진이는 아물에게서 받은 옥 놀이개를 가지고 곧바로 순이촌으로 향했다. 위험을 피하려고 남장까지 했다. 순이촌은 이름이 나 있는 마을인지라 진이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이틀을 꼬박걸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먹던 수숫가루가 다 떨어졌을 즈음. 멀리 높은 버드나무 숲 뒤로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마을이었다. 말로만 듣던 순이촌이었다. 순이촌에서 가장 큰 포목 가게는 찾기도 너무 쉬웠다. 진이는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사람이 뜸해지자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웬 거지 녀석이냐? 가게에서 먼지를 털던 여자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저기, 이 물건을 좀 팔려고요. 진이는 품속에 깊이 넣어둔 놀이개를 꺼내 보여주었다. 아니? 너 어디서 이런 걸 훔쳤느냐?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라 어느 도련님이 주셨어요. 어느 도령이 줬다고? 정말 수상하네, 마님. 마님, 웬 소리가 그리 시끄럽냐? 가게 안쪽에서 마님이라는 여인이 혀를 끌끌 차며 나왔다. 이놈이 이런 걸 들고 왔어요. 마님이 놀이개를 받아들고 이모저모를 살폈다. 그리고 조용하나 지엄하게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말아라. 저 아이를 안으로 들게 하라. 너 어찌해서 이 놀이개를 갖게 되었느냐? 어느 도련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도련님? 더 소상히 말하거라. 아니다. 조금 기다려봐라. 아주버님. 아주버님. 마님이라는 분은 놀이개를 든 손을 가늘게 떨면서 누군가를 불렀다. 수염이 가지런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이걸 보세요. 아저씨가 놀이개를 받아들고 세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누리 문중 표시가 틀림없다. 내 이놈 빠짐없이 고하거라. 어떻게 이걸 갖게 되었느냐? 만약 거짓이 있다면 내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 세 사람의 모양새는 어떠하더냐? 예, 한 사람은 노란 마포 옷을 입었는데 키도 크고 건장했어요. 근데 유독 양어깨가 위로 치켜 올라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재가 틀림없구나. 나이는 어떻느냐? 20살은 넘어 보이는데 수염이 길지 않아 청년으로 보였어요. 다른 두 사람은 한 도령은 16세쯤 보이는데 유난히 눈이 반짝거렸어요. 붉은 옷을 입었고요. 그들의 대장으로 보였어요. 대장.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막내 도령은 키가 조금 작았고 역시 15세쯤으로 보였어요. 파란 도포를 입었는데 얼굴이 곱상하고 눈이 동글동글했어요. 아달 도령이 틀림없구나. 살아계셨어. 그리고 또 특별한 말은 없더냐? 그 막내 도령이 말했어요. 이곳에 가면 주인이 뭐든 상세히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는지 알겠다. 내 너희 집에 곡식을 넉넉히 보내주겠다. 너는 앞으로 어찌할 것이냐? 남장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니 여기서 당분간 나를 돕는 게 좋겠구나. 순이촌 포목 가게는 아물의 외가이였다. 가게에서 아주버님이라 불렸던 사람은 아물의 외삼촌 즉 어머니의 친동생이다. 아저씨는 진이 가져온 그 놀이개를 들고 곧바로 누나에게 달려갔다. 아물의 어머니는 오지 위두에게 몸이 묶여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오지의 후처가 되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시래에 빠진 채 식사마저 거르고 있었다. 아저씨로부터 아물의 건재함을 확인한 어머님은 너무 기뻐 동생의 손을 와락 잡고 마구 흔들었다. 됐구나. 됐어. 아무리 살아있었구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젠 나도 살아야겠다. 어머니는 잡은 동생의 손에 힘을 주며 하소연했다. 아무리 살아있다니 너도 이제부터 아무를 도울 궁리를 해야 할 것이야. 암암리에 세력을 키워라. 어떻게든 오지를 몰아낼 궁리를 세워라.
위두 자리를 아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 누님 저도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 오지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양제가 누구입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저도 전쟁에 참여하여 힘을 모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올 것입니다. 난 하룻밤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마음은 바쁘지만 어떡하냐? 오직 너만을 믿는다. 하지만 내 몸도 조심하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돌았다. 위드 오지는 처음에는 하버니쯤이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버니는 지방마다 제멋대로 운영된다고 했다. 따라서 하버니의 중앙은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건 아주 쉬운 먹잇감이라 생각했다. 동생 발지 장군을 선발로 하여 대군으로 공격만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군의 느린 행보에 조바심이 일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보급품이 부족하다는 전갈이 왔다. 서둘러 보급품을 지원하라. 가장 빠른 길을 택하라. 마하나 군부에서는 푸른 오리강을 건너기로 했다. 그러나 보급품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모두 잃고 말았다. 예전부터 하버니의 수군은 강했다. 비록 전투병이 아닌 어부들이었지만 자신의 마을을 지키는 힘이 생각보다 단단했었다. 오지 위두는 보급품 지원이 시급해졌다. 모든 부락과 마을에 추가 공출을 지시했다. 서둘러 푸른 오리강을 다시 건너라 했다. 오지 위두는 보급품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곧이어 승전 소식이 오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발지 장군은 영락골 전투에서 패배한 후 계속 퇴각한다는 소식만 전해져 왔다. 보급품이 없어 후퇴하다니. 이런 우라질. 오지는 화가 치밀어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강을 건너기 어려우면 육로를 통해 다시 지원하라. 누가 당장 지원군을 끌고 가서 발지가 다시 진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오지의 엄명의 관리들은 누구 하나 꼼짝하지 않고 고개만 조아렸다. 그래,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제가 가겠습니다. 양제가 앞으로 나섰다. 오호, 처남이 나서겠다? 고맙군. 허나 지금 우리에게 승나군이 겨우 2천여 명밖에 남지 않았소. 내 병사천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 보급품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해 주길 바라오. 발지 장군에게 보급품만 연결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버니쯤은 단번에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야. 예,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마하나를 지키는 병사가 1000명밖에 안 되면 마하나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급로를 연결하는 일은 병사 600명으로 하고 만약을 위해 마하나에 좀 더 많은 군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역시 양제는 생각이 깊어요. 그러면 내가 조속히 군력을 늘려 추가로 병력을 지원할 테니 우선 양제 장군의 생각대로 집행하시오. 양제 장군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천의 군사를 통솔한다면 모반도 가능하지 않는가? 더구나 마하나에 남아있는 순나군은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 군사를 몰고 대번에 달려와 오지의 목을 베버린다면? 그러나 오지의 동생 발지 장군은 사천의 대군을 이끌고 있다. 그를 이겨낼 방도는 없다. 또 모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변수가 따르기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6의 군사만을 받아 먼저 오지의 신임을 얻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보급품을 다시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하나의 전 지역을 돌며 싹싹 끌어모아야 했다. 거의 한 달에 걸쳐 어렵사리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양제 장군이 출정하여 내산골에 이르자 급보가 먼저 날아들었다. 영락골 전투에서 발지가 패한 후 연이어 군사 1000명 이상을 잃었다 한다. 더구나 남은 보급 물자를 모조리 빼앗겨 싸울 수가 없다. 발지는 전의를 상실한 채 빠른 속도로 퇴각만을 하고 있다. 양제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발지의 군사는 3000명도 되지 않는다. 보급을 받지 못해 전의를 상실한 군대는 그 숫자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버니 군에 쫓기며 계속 손실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군사 3000명이 다시 살아나면 그 힘은 아직 엄청나다.
설사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퇴각하더라도 마하나로 다시 돌아오면 오지는 강건함을 지킬 수 있고 누나의 희망은 영영 사라진다. 내가 만약 끝내 지원하지 않는다면 발지의 군사는 점점 힘을 잃고 심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들이 여기 내산골까지 퇴각할 때면 2,000명 정도나 남을까? 그것도 패잔병일 뿐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겨우 600으로 그 패잔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건 너무 큰 모험이다. 지금 거느리고 있는 병사는 대부분 보급부대원이다.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 양제는 비로소 1,000명의 군사를 모두 받아왔더라면 하고 후회했다. 장군님, 왜 진군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조사해볼 일이 있다. 기다려라. 양제 장군이 망설이자 병사들이 의아해했다. 조속히 결단을 내려 병사들의 진로를 바꿔놔야 할 시기가 왔음을 느꼈지만 양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내산골에 아직 남아있는 상인들을 몰아냈다. 그들의 두목격인 팽노인을 골방에 가두고 바깥 출입을 금지했다. 이들은 그동안 모두 마하나 군을 도와왔다고 하니 양제가 모반을 꾀할 때 그들이 동조할지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밧줄을 만드는 공방을 둘러보았다. 약간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작업하고 있었다. 삼나무를 삶고 가르는 사람들, 얼음 나무줄기를 거두고 다듬는 사람들, 실을 뽑아 말리는 사람들, 실을 꼬는 여자들,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실과 밧줄은 귀중한 생필품이다. 밧줄은 전쟁터에서도 필수품이다. 양제 장군은 그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명했다. 그물추 공방을 찾아보았다. 장소로 보아 여러 명이 작업했을 것으로 보였지만 단 2~3명만 남아 추를 다듬고 있었다. 양제는 그물추에 애착을 느꼈다. 아성위두님이 여기서 만든 추를 손에 들어 보이며 웃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발지 장군의 군영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물추가 군대에 도움이 될 리는 없지만 창을 만드는 공방은 양쪽에 다 필요하다. 양제는 두 공방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마하나에서 내산골로 이어지는 다리 앞에 섰다.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퇴각하는 발지의 군대는 침곡산 끝자락의 좁은 골짜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들이 전열을 잃고 허둥대 그때 공격하면 더 쉽게 퇴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다리를 끊어버릴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하나 내에서 오지를 몰아낼 또 다른 힘이 더 필요하다. 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참으로 막연했다. 양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급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발지의 병사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했다. 한시라도 보급을 서둘러 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전갈이다. 또 하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소식이었다. 지금 발지 장군을 추격하는 하버니의 장수가 마하나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 이름이 아제라 했다. 그는 아성의 호위대장이 아니었던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건 나물도 하버니의 장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하나 장병들은 몰래 병영을 탈출하여 하버니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게 사실인가? 아물도련님이 하버니의 장수라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나의 희망은 단순히 꿈이 아니다. 가까운 현실에 이미 와 있지 않은가? 또다시 위두 오지로부터 전갈이 왔다.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진군하여 보급로를 열어라. 발지 장군이 위험에 처해 있다지 않는가? 양제 장군은 그 자리에서 전령의 목을 베어버렸다. 양제 장군은 군대를 집결시키고 엄숙히 선언했다. 우지는 마하나의 위두가 될 수 없다. 우지는 마하나를 배신한 역적이다. 기쁜 소식이 있다. 아성 위두님의 아들 아물도련님이 지금 발지 장군을 몰아쳐 오고 있다. 아성 위두님의 호위대장 아제도 함께하고 있다. 역적 발지 장군은 계속 다니며 전멸 직전에 있다. 가짜 위두 오지는 이제 그 운이 다했다. 우리는 역적 오지를 처단하자. 아물도련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아성님을 시해하고 마하나를 찬탈한 악질 역적 오지의 죄를 물어야 한다. 쫓겨오는 발지 장군을 처단하자.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의 적은 발지 장군과 가짜 위두 오지다. 역적들을 몰아내고 아물님을 모시자. 아물님 만세!
아물님 만세. 얼마 후 하버니 군에서 사람이 왔다. 팽노인을 급히 모셔가겠다고 한다. 양제는 이제 하버니와 한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위드 오지는 양제가 반기를 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놀라서 발딱발딱 뛰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급히 부인을 찾았으나 이미 피신해버렸다. 진위를 조사해 관계자를 엄단해야 하지만 당장은 위기에 처한 발지 장군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 어떡하든 보급 물자를 즉시 만들어 대기 중인 군사 1000명에게 푸른 오리강을 다시 건너게 하라 명령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버니는 수군이 생각보다 강하다 했다. 그러나 이젠 망설이고 말고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즉시 발지 장군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끝장이 날 수 있다. 위드 오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하나의 아들 초지뿐이었다. 초지야, 내가 가라. 내가 발지 삼천을 구하라. 초지 장군이 푸른 오리강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적은 강을 수비하고 있었다. 이미 배들은 모두 소각되었었고 뗏목으로 나르려던 보급물자도 모두 강변에서 탈취당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양제를 통해 공급하려던 보급물자만으로도 마하나의 창고를 모두 비워야 했었다. 그래서 푸른 오리강을 건너야 할 보급물자를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는 마하나 전 지역을 모조리 수탈해야 했었다. 구석구석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사람들의 비상식량까지 모두 빼앗아 겨우 보급물자를 마련했다. 다행히 강이 얼어붙어 병사들은 푸른 오리강을 모두 건넜으나 강변에 불이 나는 바람에 보급물자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겨우겨우 그날 먹을 양식만 인력으로 조달하고 있었다. 초지 장군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강물을 붓게 하여 보급물자를 건너게 하여 주소서. 위드 오지도 자신의 운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어서 강이 다시 얼어붙게 해달라고 용신님께 빌고 비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다행히 신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강이 다시 얼어붙었고 보급품도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는 보고를 듣고서 오지는 이제는 되었구나 하고 한숨을 놓았다. 그러나 아들 초지가 죽고 병사 1000명을 잃을 줄 어찌 알았으랴. 강을 건넌 지 불과 며칠 후 그런 엄청난 소식이 돌아오자 오지 위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어떤 놈이냐? 단이라는 자입니다. 내산골 장터의 팽이라는 노인의 손자라 합니다. 그자가 발치 장군의 발목을 잡아 후퇴시켰다 합니다. 또 그동안 아물과 아재를 도와 발치 장군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합니다. 송충이 같은 놈, 그 놈을 잡아와라. 무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 비밀 암살단을 만들라. 예전에 사로잡은 도적패 중에 사나운 놈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놈들로 할까요? 어떤 자든 좋다. 단인지 뭔지 그 놈을 잡아오는 자에게 이 세상에 반의 반을 주겠다. 안 되면 그 놈의 목이라도 가져와라. 또 내 산골의 팽노인도 당장 잡아와라. 그 노인의 뼈도 갈아 마시리라. 여기서 37번째 글을 접고 38번째 글로 모시겠습니다. 구독은 하고 계시죠?